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4조 원대 수출을 기록한 천궁 블록2보다 더욱 대규모의 5조 4천억 원대 수출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아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로 기록될 것이 분명한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작 이런 수출 규모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공군들은 실전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전투기 조종사들을 키워내기 위해 기존의 아음속 훈련기들이 아닌 초음속 고등 훈련기를 원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한국의 카이가 맞는 초음속 국산 훈련기이자 경전투기로도 사용 가능한 T-50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T-50 훈련기는 새로운 고성능 전술 훈련기로 대체되는 거대한 패러다임을 지배하는 첫 훈련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연합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그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고 보면 우리 한국은 약 10여 년 전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T-50 훈련기를 수출하려다가 경쟁자인 이탈리아의 M346 훈련기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스디슨 패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탈리아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에게 사기를 쳤고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결국 한국의 T-50 고등 훈련기를 다시 찾게 된 것이라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왜 M346을 취소하고 한국의 T-50을 다시 찾게 되었나? 1월 19일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천궁 블록2 방공 시스템을 4조 원대에 도입하는 데 이어 T-50 고등 훈련기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하메드 알 보아르디 아랍에미리트 연합 국방 책임 장관은 2월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정은 원래 21일로 잡혀 있었지만 코로나 방역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는 탓에 2월에 이뤄지게 됩니다. 보아르디 아랍에미리트 연합 국방 책임 장관은 경남 사천의 한국 항공우주산업시설에 있는 T-50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도입 계약 관련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언론인 디펜스 뉴스의 기사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이탈리아의 알레니아 아에르마키사와의 M346 훈련기 협상이 벽에 부딪힌 이후 우리나라와 T-50 골든이글 훈련기 도입을 재협상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T-50 수출 협상이 재협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BAE 호크 고등훈련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훈련기로는 아랍에미리트 연합 공군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F-16 블록 60을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위해 잘 훈련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신형 고등훈련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T-50 고등훈련기와 이탈리아의 M346 훈련기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하지만 이 승부의 끝에 웃는 쪽은 이탈리아의 M346이었습니다. 당시 M346이 선정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바로 적극적인 절충교역 조건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이탈리아는 자신들의 M346 훈련기를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도입하면 약 20억 달러 규모의 절충교역을 하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M346을 구매하면 이탈리아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다른 물품들을 수입한다든지 M346 훈련기에 대한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든지 하는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줄여서 UAE로 부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UAE가 M346을 도입하면 UAE의 자동차 경주장을 건설해 주겠다는 협력 사업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에 혹해 넘어간 UAE는 신형 훈련기 도입 사업을 위해 이탈리아의 M346 훈련기를 선택했고 의외의 복병에 패배한 우리 한국 카이의 T-50 고등 훈련기는 패배 승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UAE 공군에 최대 48기의 M346 훈련기를 공급하기로 우선 협상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잘 진행될 것만 같았던 이탈리아의 M346 훈련기 도입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UAE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고등 훈련기를 찾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M346은 항상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훈련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M346은 2008년 4월에 출시되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이탈리아 리비에라 해안의 초음속 회랑에서 마 1.15의 초음속 비행을 수행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비행은 시제기가 특정 구역을 비행할 때 어쩌다 한번 나왔던 성능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M346 훈련기의 제작사인 알레니아 측의 사장이 직접 항공기 사양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UAE에서 원하는 구성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막상 M346이 선정되고 나자 이탈리아는 UAE와의 절충교역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2008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탈리아는 3년간 계속해서 말을 바꾸기 일쑤였고 2022년이 된 여태까지도 UAE에는 단 한 개의 M346도 인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화가 날 대로 난 UAE는 2012년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버렸고 이후 약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UAE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긴급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운용하고 있던 F-16 블록 60 전투기를 라팔로 대체하게 됨에 따라 다시 한번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필요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T-50 고등훈련기뿐인데요. UAE는 조종사들에게 초음속 영역에서의 전투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줄 훈련기가 필요한 동시에 유사시 이를 경공격기로 전환시켜 실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는 기종을 원하는데 그에 딱 맞는 기종이 바로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인 것입니다. 훈련용으로 써먹기에도 훌륭하면서 유사시 페르시아만 또는 호르무즈 해역에서 이란 공군 또는 이란 해군을 상대로 공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UAE는 일반적인 T-50 훈련기가 아닌 TA-50 이상의 성능을 가진 버전을 원하고 있는데요. UAE는 3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으로 T-50 고등 훈련기 60대를 먼저 구매하고 여기에 조종사 교육을 위한 지상 시뮬레이션 장비 그리고 예비 부품들과 제반 정비 서비스 등의 부수 비용을 위해 15억 달러의 금액을 더 지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당 5천만 달러 정도의 금액으로 T-50 고등 훈련기를 약 60여 대 수출하고 추가적인 운용을 더한 프로그램 코스트 비용까지 모두 합칠 경우 최대 45억 달러, 하나 약 5조 3,600억 원의 수출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협상이 확실히 끝까지 제대로 진행된다면 오랫동안 너무 과한 스펙에 너무 비싼 훈련기라 불렸던 T-50의 오명은 씻은 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위험해지는 전장에서는 앞으로도 전투기들의 작전 능력이 더욱 중요시되는 만큼 더욱 많은 국가들이 초음속 고등 훈련기를 원하게 될 텐데요. 특히 ATT 사업을 통해 더욱 성능이 뛰어난 초음속 전술 훈련기를 원하고 있는 미 공군과 미 해군의 요구가 두드러집니다. 한국의 T-50 계열 고등 훈련기와 전투기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이유. 미 공군은 앞서 차기 훈련기 사업을 통해 보잉의 T-7A를 선택했고 이에 따라 우리 한국의 T-50A는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 보잉의 T-7A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리의 T-50A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보잉의 T-7A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3D 컴퓨터 설계, 전면적 시뮬레이션, 생산 자동화 등의 새로운 설계 기술 및 생산 방식으로 제작 단가를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 바로 이 낮은 가격이었죠. 하지만 T-7A는 주날개 와류 현상과 보조 날개 일종인 스트레이크에서 발생하는 와류 현상이 충돌해 항공기 자체가 요동치는 윙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바듬각에서 예상보다 더 빨리 실 속에 접어든다는 문제까지 겹치며 보잉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희생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지 보잉이 말하는 것처럼 플라이바이와이어 소프트웨어 튜닝만으로는 이 문제점을 고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와중에 T-7A 고등훈련기가 2034년은 되어야 나오는데 미 공군은 이를 개조한 전술 입문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F-5가 노후되어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훈련기인 T-38 탈론도 노후되어 연이어 추락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답답했던 미 공군은 기존 T-7A 사업과 별개로 새로운 고등 전술 입문기를 최소 100대에서 400대까지 도입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지난해 10월 12일 발행하고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TF-50이 노리고 있는 ATT 사업인데요. 미 공군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T-7A에 질렸다는 듯 대놓고 이 새로운 전술 입문기의 요구사항을 T-7A가 달성시킬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당초 T-7A와 경쟁했던 우리 한국의 T-50A에 전투기 사양의 개조를 더한 TF-50밖에 없기에 미 공군은 벌써부터 TF-50을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벌써부터 우리 카이와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은 미 공군의 고등전술 훈련기 ATT 사업과 미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UJTS 프로그램 모두에 동일한 TF-50 전투기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으로 밝혔는데요. TF-50이란 미 공군을 위해 제한된 고성능 훈련기인 T-50A와 이를 기반으로 현재 실제로 수출은 물론 실전 배치까지 완료해 임무 수행까지 하고 있는 FA-50 경공격기를 합쳐 더욱 발전시킨 개념의 기체입니다. 미 해군은 UJTS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미 해군의 훈련기인 T-45 고스호크의 뒤를 이을 훈련기를 원하고 있는데 반가운 점은 직접 항공모함의 강제 착함 장치를 활용해 착함까지 할 것이 아니라 항모의 갑판에 터치앤 고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TF-50은 당장 랜딩 기어 보강 정도를 제외하면 그다지 큰 개장이 필요 없고 필요할 경우 로키드 마틴과 카이에서는 T-50 계열을 기반으로 한 함재기형 개장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초음속 전투기들과 가장 유사한 성능을 가진 TF-50 전술 훈련기가 있다면 실력 좋은 조종사들을 훨씬 빠르고 쉽게 키워낼 수 있죠. 이제는 UAE까지 기존의 암속 훈련기들보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면서도 실제 작전 수행도 가능한 고성능 훈련기를 찾는
찾는 것을 보아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대세가 될 것으로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특히 세계 군사 장비 표준이라 할 수 있는 미 공군과 미 해군이 우리 카이와 로키드 마틴 컨소시움의 TF-50을 선택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T-50 계열 기체들의 수출은 날개 돋친 듯 이어지게 될 겁니다. 개발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너무 과한 성능의 훈련기라는 평을 들어왔던 우리 T-50 계열 기체들에게 2022년은 하늘 높이 날개를 펴고 활짝 날아오르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